안녕하세요. 취향을 가리지 않는 영화 덕후, 프로 영화 추천러, 무비빅의 터줏대감 오상진입니다. 자, BTV의 영화 큐레이션 프로그램 무비빅이 드디어 개편을 맞이했습니다. 박수! 네, 앞으로 더욱더 새로워진 영화 이야기로 BTV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될 텐데요. 많은 기대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개편에서 제가 맡은 코너의 제목은 바로 영화 읽어주는 남자인데요. 매주 쏟아지는 다양한 영화 중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금주의 한 무비 두 편을 조목조목 분석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줄여서 영잉남. 자, 오늘 먼저 제가 읽어드릴 대망의 첫 번째 작품은 바로 저 산 너머인데요. 꾀지지한 얼굴로 활짝 웃고 있는 이 꼬마. 어쩐지 진득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표정입니다. 사상 최초 한국인 추기경이자 시대의 진정한 어른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을 다룬 첫 극영화 영화 저 산 너머.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기도합시다. 독실한 천주교 집안의 막내 수환. 자, 3에서 1을 빼면 아이는 방귀를 낀 친구가 부끄러워할까 봐 오히려 자신이 얼굴을 붉히고. 순환이, 너 방귀 뀌었니? 이 어제 국숭아 소리였지? 나는 다 안다. 이 삼촌 먹어. 자꾸 니네 알기가. 생이도 나보다 늦는 게. 또래의 조카와 한바탕 몸싸움을 벌이다가도 연민의 감정이 들어 눈물을 흘리는 그야말로 선한 심성의 인물인데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런 수환의 어린 시절을 완벽히 연기한 아역배우 이경호는 김수환, 추기경의 긴 인중을 닮은 덕에 무려 260대 1의 경쟁을 뚫고 주인공으로 발탁됐다고 하죠. 그리고 영화의 사건은 7살 소년 수환의 아버지가 병환으로 돌아가시며 시작됩니다. (1928년) 일제강점기. 평소 기침을 달고 살던 수환의 아버지가 어느 날 피를 토하며 갑자기 쓰러집니다. 가요. 안 사고 가. 잘못. 아이고. 토끼 같은 자식들을 혼자 먹여 살려야 하는 수환의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생업에 뛰어드는데요. 어머니는 누구들을 위로 삼아 하루하루 그 고생을 다 참아옵니다. 그런 그녀에게 8남매의 막내 수환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한 자식이었죠. 우리 막둥이부터 줄란다. 울어.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서품식을 보고 진한 감동을 받은 수환의 어머니는 수환의 형 동안과 막둥이 수환에게 사제가 되라 권유를 합니다. 문떡인데 사제 서품식 하는 거 구경했대. 어머니는 너희들이 신부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소년 수환의 마음엔 이미 꽃같이 아름다운 동네 친구 선자가 들어와 있었죠. 사실 선자 또한 수환을 좋아하는 눈치. 우와, 니 진짜 잘한대. 아이는 이래저래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러던 중 봐라, 우리 아버지 없지? 친구의 말만 믿고 복숭아 소리를 하다 친구 아빠에게 현장을 딱 걸리고만 수환. 좁디 좁은 동네인 탓에 이 소식은 수환의 어머니 귀에 금세 흘러들어가고. 저 순아이 어머니. 순아이 오늘 뭐하고 놀았노? 그냥 놀았다. 내는 신부님은 안 되겠다. 잘못했습니다. 천주님의 어여쁜 자식으로 살아야 할 텐데 어머니는 그게 걱정이야. 제가 어머니 자식이지. 와천준이 자식이고. 어린 수환은 어머니의 엄한 가르침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어머니, 와, 저기 저 산 너머에는 뭐가 있노? 저산 너머 어메 고향인 대구가 나온다.
공부 달락하면 어디로 가야 하노? 대구에 있는 소신학교로 가야 안 되겠나? 어린 수완이 꿈꾸는 저 산 너머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순수했던 어린 시절로의 여행, 내 마음의 고향. 영화 저 산 너머입니다. 알고 보면 더욱 재밌는 영화의 스포일러급 내용을 책갈피로 꽂아 다시 살펴본다. 이어서 뭐하노? 오늘의 무비 책갈피는 바로 수완과 선자의 대화 장면인데요. 누나야는 저기 저 산 넘어 뭐가 있는지 아나? 글쎄. 저기 저 산 너머에는 내 고향이 있다. 요 앉아 있으면 자꾸 저 산 너머로 가고 싶어진다. 신부보다 인삼장수가 되고 싶었던 수완이 신앙의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순간을 다루고 있죠. 고향이라 가는 데는 마음이 가는 곳인기라. 생각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고. 또 이 영화는 출연 배우들의 담백한 연기가 눈에 띄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수완 어머니 역의 이항나는 봉준호 감독의 추천으로 극의 캐스팅. 여 미역기로 그거 껍데기 있으니까는 아야 파택들 와서 가져가이소. 여요! 요 가져갈랍니다! 여요! 요! 아들에 대한 헌신을 절절하게 표현해냈는데요. 이후 영화를 극장에서 직접 관람한 봉준호 감독은 오래간만에 마음이 맑아지는 영화를 만났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거장 봉준호 감독도 강추하는 영화 저 산 너머. 지금부터는 이 영화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장면을 편집 없이 1분 동안 맛보여 드릴 텐데요. 우리가 몰랐던 소년 수완의 천진난만한 이야기가 따스한 감동으로 전해질 1분 미리 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영익남의 첫 번째 영화 저 산 너머는 BTV로 즐겁게 감상하세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두 번째 작품은 영화 뷰티풀 데이 인 더 네이버후드인데요. 포스터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배우 톰 행크스. 인간적인 캐릭터 연기의 달인인 그가 이번엔 미국의 국민 MC로 변신을 했다고 하는데요. 영화 뷰티풀 데이 인 더 네이버후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Hello, neighbor. So good to see you again today. No, not at all. 할리우드의 유재석, 호감 방송인 프레드 로저스. 그는 유명 어린이 프로그램을 무려 30여 년간이나 진행하고 있는데요. On our program, 한국의 유재석에게 유산슬이라는 부캐가 있듯이 사람들은 임모와 프레드를 이렇게 불렀죠. 사실 프레드 역을 맡은 배우 톰 행크스는 IQ 두 자릿수의 순수 청년 캐릭터부터 That there's Forrest Gump. Just a local idiot. 특수 임무를 띠고 사병을 구출하는 장교 역까지 What, sir? James. Earn this. 진실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동안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최근엔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 팀이 수상소감 시간 압박을 받자 요란한 손짓으로 다시 소감을 청해 그의 상냥한 실제 성격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런 톰 행크스가 연기한 프레드 앞에
그와 정반대의 캐릭터인 까칠한 한 남자가 나타나며 영화 뷰티풀 데이 인 더 네이버후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 아들과 화해하고 싶은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Here we are. 하지만 Your mom and I hardly knew each other when she got pregnant, but we were babies, huh? Don't talk about her. 아들 로이드는 여자 때문에 어머니와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게 아버지와 싸우다 눈탱이 밤탱이가 된 로이드의 직업은 사실 유명 잡지사의 기자. How we doing, Margie? He's ruining my life. Puts us 73 minutes behind. 그런 로이드가 인터뷰할 사람이 바로 세상 느긋한 미국의 국민 MC 프레드인데요. All right. Well, you must be very strong in order to hold it like that. And I bet you are very strong on the inside, too. 방해꾼 꼬마 손님에게도 다정한 MC 프레드. Follow me. 어찌어찌 잘 수습해 드디어 촬영 스타트하나 싶었는데 Do you know what this is? MC 프레드의 눈에 로이드가 들어옵니다. Lord. Oh, it's nice to meet you. What? Are you all right? Play at the plate. Oh, I see. That looks like it hurt. Everyone, this is Lloyd Vogel. He is a wonderful writer.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 충만한 인상 좋은 이 아저씨의 진행 모토는 Let's set it up. 바로 자연스러움인데요. And that's a cut. Let's go again. 모두가 NG를 외치는 순간에도 No, let's. MC 프레드는 OK를 외칩니다. I think this is good. 하지만 기자 로이드에겐 프레드의 친절한 모습이 가식으로 느껴질 뿐이었죠. But the tent, why didn't you let them set it up for you? Well, children need to know that even when adults make plans, sometimes they don't turn out the way we'd hoped. 그런데 그의 신묘한 진행술에 말린 로이드가 속 얘기를 술술술 꺼내 놓으려는 찰나 I got into a fight. What were you and your father fighting about? I'm here to interview you. We're ready for you in Studio B, Fred. 어이없이 인터뷰 급 종료. That's it? 덕분에 로이드의 냉철한 기자 본능이 꿈틀대고 I just don't know if he's for real. It's not for you to say, Lloyd. I think with a few more interviews No. like that. I told you. This is 추가 인터뷰가 필요 없다는 편집장의 만류에도 그는 프레드와의 인터뷰를 다시 시도합니다. Until recently, my oldest never told people about me. He's very private, and that's okay. 로이드의 날카로운 질문에 전화 없이 속 깊은 얘기를 꺼내놓는 프레드. There's no normal life that is free from pain. 그렇게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했다고 생각한 순간 프레드가 로이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마는데요. Did you work out your disagreement? This is ridiculous. Well, Lloyd, where are you going? We're done. Thanks. Been a real pleasure. 친절한 아저씨 프레드와 삐딱선 타는 기자 로이드의 인터뷰는 이대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영화 뷰티풀 데이 인 더 네이버후드입니다. 알고 보면 더욱 재밌는 영화의 스포일러급 내용을 책갈피로 꽂아 다시 살펴본다. 두 번째 무비 책갈피는 바로 배우 톰 행크스의 첫 등장씬. It's a beautiful day in this neighborhood. 이는 실제 미스터 로저스의 네이버후드 쇼의 오프닝과 싱크를 100%로 닮아 그때 그 시절의 동년배들을 소름 돋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배우 톰 행크스의 별명이 인간 복사기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첫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수상자 필라델피아부터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 터미널 등에 이르기까지 실화 영화 시나리오 수집가가 의심되는 찰나 놀라운 사진을 입수, 백발의 머리 코수염하며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닮은 꼴입니다. 영화 읽어주는 남자 오상진이 강추하는 힐링 무비 뷰티풀 데이 인 더 네이버후드.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지금부터는 이 영화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장면을 편집 없이 1분 동안 맛보여 드릴 텐데요. 여기서 영화 뷰티풀 데이 인 더 네이버후드의 1분 미리 보기
오늘은 마음 따뜻해지는 로고송 선율을 함께 만나보시죠. Hey, Mr. Rogers. It's a beautiful day in the neighborhood, a beautiful day for a neighbor. Would you be mine? Could you be mine? It's a neighborly day in the beauty wood, a neighborly day for beauty. Would you be mine? Could you be mine? I have always wanted to have a neighbor just like you. I've always wanted to live in the neighborhood with you. So let's make the most of this beautiful day. Since we're together, we might as well say, would you be mine? Could you be mine? Won't you be my neighbor? Won't you please? Won't you please? Please won't you be my neighbor? 오늘 영익남 읽어드린 영화들은 지금 바로 모바일 BTV를 통해 시청 가능합니다. BTV 셋탑 하나로 스마트폰을 최대 4대까지 연결해 온 가족 모두가 즐겨보세요. 지금까지 영화 읽어주는 남자 오상진이었습니다. Je sais que c'est pas facile de déménager tout le temps, mais on va rester ici. Non pas? 살던 동네를 떠나 가족과 함께 이사를 온 10살 꼬마. 동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부러운 듯 지켜보던 아이는 결국 친구 찾아 밖으로 나오는데요. 그때 누군가 이 아이를 불러 세웁니다. Moi, c'est Lisa. J'habite ici. Tu peux me dire comment tu t'appelles? Michael, je m'appelle Michael. On peut jouer? 통성명도 했겠다. 동네 꼬꼬마들에게 새 친구 미카엘을 소개해주는 리사. 덕분에 미카엘은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미카엘은 아주 중요하고 중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소년이 아니라 소녀라는 것. 또 이름도 미카엘이 아니라 로레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이후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로레, 아니 미카엘. 또래 소년들과 축구 실력을 겨루어도 뒤지지 않을 실력을 선보이는데요. 우통까지 벗고 골도 척척. 동네 친구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소년 로레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소년들처럼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타고난 성별이었죠. 숨어서 소변을 보다가 옷을 버릴지언정 아이는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싶습니다. Demain, on va à la baignade avec les autres. Je sais pas trop si je vais venir. Tu sais pas nager, ça? Si, je sais nager. 아이들과의 수영 약속에 더욱 분주해진 로레. 남자아이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자신이 여자아이라는 걸 들킬 염려가 사라지니 로레는 더욱 거침없이 소년다운 여름을 즐기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로레를 소년 미카엘로 알고 있는 옆집 소녀 리사의 마음까지 얻게 되죠. Je peux ouvrir les yeux? Non. 드디어 달콤하고도 풋풋한 첫사랑의 순간을 경험하는 로레. 그때는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며칠 뒤. Ça va? Qu'est-ce qui s'est passé? Elle est tombée. Mais non, elle est pas tombée. C'est lui qui l'a poussée. Lui? Ouais, lui. 로레는 동생 잔을 괴롭힌 아이와 한판 크게 붙게 되는데요. 심지어 손쉽게 이기기까지 합니다. Ah, lâche-moi, là. 친구야, 동네 부끄러워. 진짜 그만하고 싶었겠지만 Je l'ai vu arriver. Voilà, il me dit qu'il s'est bagarré dans les bois. 원래 애들 싸움은 어른 싸움이 되는 법. Je pense que vous faites erreur.
C'est lui. Michael. 가장 원치 않는 방법으로 로레의 정체가 폭로되고 맙니다. Viens ici. T'as dit à tout le monde que t'étais un garçon? Hein? 이렇게 소년이 되고 싶었던 한 소녀의 바람은 이대로 끝이 나고 마는 걸까요? Il paraît que t'es une fille. Si, c'est dégueulasse. 온전히 자신으로 살고 싶었던 어느 10살 아이의 이야기. 영화 톰보이입니다. Elle va retomber. Ça va être beau. 영화 톰보이는 섬세한 연출력으로 여성 서사를 빚어온 셀린 시아마 감독의 2011년 작품입니다. 그녀의 팬들에겐 이미 유명한 영화 워터릴리스, 걸후드와 함께 성장 3부작으로 불리는 영화인데요. 해외 개봉 당시 제61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테디 심사위원상을 받으며 화제의 중심에 서는가 하면 최근 국내에서 개봉해 뜨거운 입소문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력의 히트작 톰보이의 히트맨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후보, 10살 소녀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담아낸 셀린 시아마 감독. 두 번째 후보, 데뷔작에서 미카엘로 또 로레로 빛나는 연기를 보여준 톰보이 조화란. 이렇게 감독과 배우 2파전으로 좁혀진 가운데 히트다 히트! 오늘의 히트맨은 누구? 네, 바로 따라올 자 없는 여성 서사의 1인자 셀린 시아마 감독입니다. Surtout une façon de nous empêcher de faire de la grande peinture. Sans notion de l'anatomie masculine, toute la gamme des grands sujets nous échappe. 사실 셀린 시아마 감독은 네 번째 작품인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에서도 유려한 연출력을 자랑한 바 있는데요. Parasite. 오스카 사관왕의 주인공 본 감독마저도 국제 장편 영화상은 셀린 시아마 감독이 받았어야 했다고 말할 정도였죠. 지지와 박수를 보냅니다. 덕분에 영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은 국내 개봉 당시 다양성 영화로는 보기 드물게 14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Si vous me regardez, qui je regarde moi? 이쯤에서 외쳐봅니다. 셀린 시아마 감독님, 정말 히트다 히트! Combien de temps restez-vous? 특히 이 영화 톰보이는 감독의 독보적인 색채 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인데요. 수영복, 원피스, 발레복, 벽지 컬러 등 빨강과 파랑색의 대비를 차용. 성별에 따라 고착화된 이미지와 시선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소년인 척하는 소녀의 현실 성장통을 그린 영화 톰보이. 그중 우리의 마음을 울린 히트씬 함께 만나볼까요? Tu fais la gueule. Non. Pourquoi t'es pas venu? J'avais pas envie. On peut aller chez moi si tu veux. 호감 가는 소년 미카엘을 집으로 초대한 리사. 아이는 수줍음 많은 친구 미카엘을 위해 노래를 틀고 분위기를 띄우는데요. 이 장면이 특별한 이유는 음악 없이 전개되던 이 영화에 처음으로 노래가 등장하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감독은 두 아이의 우정을 더욱 선명하게 그려내며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톰보이만의 히트씬을 완성했습니다. serait bien qu'on soit ensemble. Ouais, ça serait bien. 오늘 히트맨에서 소개해드린 영화들은 지금 바로 BTV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한 맛 전체 관람가부터 애들은 가라 19금 청불영화까지 영화계의 극과 극을 하나의 주제로 연결해 소개한다. 극단적 두 클립의 두 클립. 애ዝ계 이은사 박수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성인 3명 중 1명은 운동 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는 건강에 매우 치명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요즘 현대인들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본격적으로 운동에 전념하려다가도 계획에서 그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운동의 근본, 달리기.
아 청춘, 아 성장, 막 피가 끓어오르고 땀내 나고 하는 영화 두 편을 모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매콤하게 살벌한 뜀박질 영화 럼보이런입니다. 짜라란. 한 체육 경기장, 트랙 위를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는 청춘들. 그런데 그때 선두를 달리고 있던 주자가 다리를 감싸 쥐며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워 보이는 앳된 남자. 부상으로 시합 도중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 친구의 이름은 바로 김도원. 매우 촉망받는 달리기 선수였으나 부상으로 인해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었죠. 무리하지 말고 모두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결국 모든 것을 잃은 그가 택하게 된 길은 도망치듯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는 것. 영화 속 전학생이면 무조건 거치는 통과일이라고 했던가. 뭐야? 아이. 반에 들이닥치는 불량이들. 그부들의 희망찬 미래와 밝은 학업을 위해 손수 맞춤 교육 1:1 과외를 진행하시는데. 너 성적 올랐더라? 몇 점 안 올랐어. 이게 부러웠던 건지 그거 나도 한번 시켜달라며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주인공. 15. 말은 못해. 부끄러. 아낌없이 쏟아지는 사랑의 눈빛에 결국 아이 컨택트. 너 나 훑었냐?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하려던 찰나. 야! 앞불싸 사교육 현장을 그대로 적발당해 운동장으로 내쫓기고 맙니다. 아이고 그런데 뛰고 있는 트랙의 색이 빨간색, 빨간 버튼! 지금 바로 리모컨의 옹골찬 빨간 버튼을 눌러 이들의 청춘을 영화 바로 보기로 직접 확인하세요.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기다리던 하굣길. 가르침을 주지 못해 마음이 아팠던 건지 교문 앞에서 친히 대기하고 계셨던 우리의 불량이 친구. 이제 정말로 한판 제대로 벌리나 했는데. 하자. 야, 재환이 형! 이번엔 또 다른 불량이의 난입.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봐도 얘보다는 월등해 보이는 이 남자의 이름은 야, 진수냐? 바로 임진수. 어릴 적 도원과 같은 육상부로서 함께 운동장을 달리던 단짝 사이였죠. 오래간만에 만나 이야기꽃을 피우는 두 사람. 아, 서울 가서도 잘했네. 나도 목에 금메달 한번 걸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늘 주인공 도원에게 밀려 2등만 해오던 진수는 애저녁에 육상을 관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원을 진심으로 응원하던 진정한 친구입니다. 다음 날 어제 못한 1:1 강의를 꼭 좀 하게 해달라며 열심히 스스로를 어필하시는 불량이. 튀길래? 새로운 전학생 고객을 놓칠 수 없었던 이들. 결국 상권 침해에 대한 3자 대면을 열게 되고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와장창. 아이고 아프겠다. 갑자기 우리 고객님 왜 건드리냐며 한바탕 싸움판을 벌이시는 혈기왕성한 청춘들. 역시 인간은 도구를 이용하는 생물이라 했던가. 진정한 교육의 연장. 책상을 휘두르다가 아이코 어림도 없지. 야!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 신성한 학교에서 쌈박질하는 학생들 드디어 말리러 오신 참된 선생님인가 했는데, 아니 옷이 교복이네. 그러니까 이게 그 고등학생의 그 피지컬. 빨리 꺼져. 어쨌든 상황은 여기서 마무리. 학교 폭력 신고 번호는 국번 없이 117. 그리고 이들의 청춘인 듯 청춘 아닌 청춘 액션 드라마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리모컨의 빨간 버튼! 갑자기 왜 그러는데? 한바탕 난리를 일으킨 후 나름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는 주인공. 재활치료도 계속하며 부상을 이겨내가고 어느덧 선수로서 복귀까지 가능할 정도로 몸을 회복하게 되자 전에 있던 서울의 학교에서 다시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나 학교에 다 얘기해놨으니까 어서 짐 챙겨서 올라가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지. 제품으로 돌아온 꿈에 한 걸음 나아가려는 도원. 그런데 같은 시간 친구 진수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야, 그 새끼 네가 알던 그놈 아니야. 점차 어두운 길로 빠지기 시작하는 친구와 자신의 꿈 사이에서
망설임 없이 어딘가로 무작정 달리기 시작하는 도원. 자, 과연 그의 마지막 행선지는 어디일까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그러나 이젠 너무도 다른 길을 택해버린 두 사람의 우정은 이대로 어긋나 버리는 것일까요? 달리고 또 달린다. 본격 하드보일드 청춘 누아르 영화 럼보이런이었습니다. 자, 순한맛 뜀박질 영화 걷기왕입니다. 다녀올게. 여기는 강화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 평범하다고 하기에는 무려 배우가 심은경 누님인 어쨌든 평범한 소녀가 있습니다. 저 뒤에 자라니 깨워라.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자고 점심에는 분식집으로 뛰어가 떡볶이 좀 먹어주고 등굣길에 2시간 정도는 그냥 거뜬히 걸어주고. 에? 2시간을 걸어? 괜찮은 거예요?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왕복 4시간의 하드코어 강행군을 1년 365일 내내하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 이름은 바로 이만복. 인류는 문명을 이용하는 고등생물이라 했던가. 지금이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냥 버스 한 번 탔으면 좋았을 것을 무작정 2 다리로만 움직여 등하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신 담임 선생님. 걸어 다닌다고 돼 있네? 아,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걱정된 마음에 가정방문차 따라 나섰다가 선생님은 같이 오신다며? 아유, 선생님 아니요. 초주검으로 도착하시게 됩니다. 만보기가 걸어다녀야 했던 이유는 바로 선천적인 멀미증후군. 자동차도, 버스도, 오토바이도 세상에 그 어떤 교통수단을 타도 오바이트를 발사해버리는 것이었죠. 그래 맞아. 넌 육상이 딱이다. 어쨌든 만보기가 걷기에 상당한 내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의 참스승 담임 선생님. 진짜 잘 걷거든요. 그렇게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본격적으로 육상부에 들어가 운동을 하기 시작한 보기보기 만보기. 리모컨의 빨간 버튼은 이 영화 바로 보기. 너한테 딱 맞는 종목이 하나 있다. 경보. 주인공이 시작하게 된 운동은 바로 경보. 과거 마라톤 유망주였던 육상부의 선배 남수지의 지옥 훈련으로 정말 제대로 운동을 스타트하게 되죠. 목숨 걸고 하면 돼. 그렇게 미친 듯이 달리다, 아니 걷다 보니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 그런데 문제는 그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열린다는 겁니다. 이미 일전 무리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경보하는 공룡까지 만나고 온 만복이었기에 다시 차를 타고 경기장에 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 이에 만복은 정말 단순하지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묘책을 이야기하는데, 걸어가면 돼요. 강화에서 서울까지 장장 70km, 이 거리를 걸어서 경기장까지 도달하겠다는 겁니다. 자, 과연 우리의 만보기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인 전국체전에서 그녀의 걷기를 선보일 수 있을까요? 뛰면 실격, 멈춰도 실격, 청춘 슬로우 액션 성장 드라마 영화 걷기왕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취향 저격 무비 큐레이팅을 선사할 새로운 MC 주우재입니다. 앞에 한 4만 명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맡은 코너 첫 번째 신난다에서는요, 매주 쏟아지는 다양한 영화들 중에서 너무 신나서 어깨춤이 절로 나는 명장면만 모아서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의 주제죠. 오늘의 주제 영화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의 첫사랑, 그 찬란했던 순간을 소환하는 영화 카페 벨 에포크입니다. 먼저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Même tes fringues, là, je les supporte plus. Toujours du gris, du noir. Même quand elle sort de la machine, j'ai l'impression qu'elle pue. Bon, attention Marianne, si tu continues à me parler sur ce ton, je vais finir par me tirer. Hein. Ah oui? 여기 한 남자가 집에서 쫓겨나는 중입니다. Bravo! 처음부터 굉장히 불쌍한 장면이 나오네요. 그래서 더 눈길이 가는 이분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자면, Dites, ça vous dérange pas de me dédicacer ce... Ah mais pas du tout, au contraire. 이름은 빅토르. 한때 만화가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어디 불러주는 데 없어서 강제 백수 신세죠. 오갈 데 없어진 그가 떠올린 건 아들 친구가 대박을 터뜨렸다는 어떤 회사 이야기. Concernant l'époque, vous avez une idée ou... En fait, j'aime bien l'année 74, parce que ce jour-là, j'ai rencontré une personne que j'aimais beaucoup. 그건 바로 유레인이 원하는 순간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재현해준다는 거였습니다. 저 이런 거 있으면은 진짜 가고 싶은 저의 시절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싶네요. 여튼 빅토르는 첫사랑을 만났던 1974년 카페 벨 에포크로의 시간 여행을 부탁하고. Vous dites que vous organisez des soirées sur mesure, hein, c'est pas seulement de la pub. 그곳에서 첫사랑 그녀와 똑 닮은 마르고를 만나 삶의 열정을 되찾는다는 것이 영화 카페 벨 에포크의 내용입니다. 일단 이 영화 카페 벨 에포크를 보면서 든 첫 번째 생각은 굉장히 프랑스 영화답다였습니다. 아멜리에 같은 영화들 봐도 굉장히 대사가 재밌고 좀 엉뚱하고 이렇게 코믹하고 프랑스 영화의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Et vous alors, Victor, si vous deviez revivre une époque, juste le temps d'une soirée, vous choisiriez laquelle? La préhistoire. J'ai couché encore avec ma femme.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는 98년도에 개봉한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트루먼 쇼와 내용이 비슷한 영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거는 이제 카페 벨 에포크는 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였죠. 주인공이 다 알고 그 상황에 참여를 하는. Il y avait de la pluie, je crois. Mais non, Isgour, il n'y avait pas de pluie le premier soir, je te jure. S'en fout, mais quand même. Ah. Je vous remercie.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받은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제목에 대해서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카페 벨 에포크에서 벨 에포크는 프랑스 말로 좋은 시대 아니면 뭐 찬란한 시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Je comprends pas, ma carte bleue passe pas.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강제로 은퇴당한 빅토르. 그의 좋은 시절을 찾아가는 영화의 내용이 제목과 굉장히 딱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영화 카페 벨 에포크에서 가장 신나는 명장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974년의 카페 벨 에포크로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된 빅토르. Salut mon grand, ça va? Ça va, oui, ça va. Ouais. 자신의 기억과 똑같은 세트장이 마냥 신기한데요. Merci. Vous pouvez me rappeler votre prénom? Jean-Claude. Jean-Claude. Ah, Jean-Claude, c'est ça. 연출 좋고 배우들의 임기응변은 더 좋고. Alors les jeunes, corsaire? Non, non, merci. 빅토르는 25세 청년이 된 기분을 만끽합니다. 그때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사랑 그녀 두둥 등장. Vraiment bonne, quoi. La salope. Non, une grosse pute. Pardon? Si je me souviens bien. 사소한 차이는 있지만 마르고의 메소드 연기에 빅토르의 설렘 지수는 최고치를 경신하죠. Combien vous dites en euros? Mais c'est énorme. Ah bah d'accord, vous savez quoi? D'accord. 급기야 있는 돈 없는 돈, 쌈짓돈까지 다 털어서 시간 여행 기간을 더 늘려버리는 빅토르. 결국 썸녀의 오빠가 주최한 파티에 초대받는 횡재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빅토르의 현실 감각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첫사랑 그녀 역을 연기하는 마르고의 흥 넘치는 댄스 타임. 분위기에 취하고 옛 추억에 취해버린 빅토르. 내친 김에 키스까지 아주 쭉쭉 진도를 뽑아냅니다. Nous nous embrassâmes avec une brutale. Tu me manques. Vraiment. 꿈과 사랑, 자유와 낭만으로 충만했던 그 시절로의 여행. Je sais pas ce qui vous attend, je sais pas ce qui va se passer, mais vivez-le à fond. 저 주우재가 추천하는 영화 카페 벨 에포크의 명장면입니다. 네, 영화 카페 벨 에포크의 명장면 재밌게 보셨나요? 이어서 어디 가서 영화 얘기할 때 더 신나게 아는 척 좀 하시라고 오늘의 주우재, 당신의 첫사랑, 그 찬란했던 순간을 소환하는 영화를 2편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여드릴 영화는요, 말이 필요 없는 배우들이 나옵니다. 어떤 역할도 찰떡같이 소화하는 밑보배 김윤석과 변요한이 무려 2인 1역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스토리부터 만나볼게요. 가자. 시간 없어. 미안. 이 이야기는 의사 수연이 의료봉사 도중 아기를 구하고 알약을 답례로 받으면서 시작되는데요. 얼마나 남은 것 같아? 한 6개월? 태안 말기로 삶의 희망을 잃어가던 그는 속는 셈 치고 선물 받은 알약을 먹어보는데 이게 또 수연을 30년 전으로 보내버리네요. 누굽니까? 한수연이요. 내가 한수연인데. 그곳에서 그는 1985년의 자신, 젊은 수연을 만나게 되죠. 아니 왜 온 거예요? 미래에서 과거까지 온 진짜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 같은 거 없어. 그냥 연하는 뭐 보러 왔을 거야. 거기에도 연하 있을... 거기 연하 없어요? 한편 젊은 수연은 미래의 나로부터 사랑하는 여친 연하의 죽음을 경고받게 되고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 지금 이 순간도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고. 그녀를 살리기 위해 미래의 수연에게 눈물 콧물 짜면서 매달립니다. 연하, 꼭 살려주셔야 돼요. 과연 젊은 수연은 연인 연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영화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입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린 영화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죠. 기욤미소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인데요. 더 대단한 건 기욤미소가 전 세계의 러브콜을 마다하고 최초로 한국에서 영화화할 것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볼 때 OST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에는 포크의 전설인 밥 딜런부터 80년대 아이콘 김현식의 노래까지 삽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탄탄한 스토리와 빼어난 영상미 그리고 명곡을 듣는 즐거움까지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영화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의 명장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 포기할 수 있겠어? 필요하면 내 목숨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사랑하는 연하를 살리기로 합의를 본 두 명의 수연. 이를 위해서는 젊은 수연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습니다. 명심해. 두 번 다시 연하를 만나서도 안 되고 어딘가에 살아있겠지만 우린 연하가 죽은 것처럼 평생을 살아야 돼. 바로 그녀와 헤어져야 한다는 것. 헤어져 수라 제발! 하지만 사람 마음을 그렇게 무자르듯 막 잘라낼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수연아, 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다려보려고. 과거의 수연은 연하를 만나러 갔고 그를 기다리던 연하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되죠. 이때 뭔가가 잘못됐음을 직감한 2015년의 수연. 약속을 못 지켰어요. 당장 수술하자. 1985년으로와 연하를 살리기 위한 수술을 시작하는데요. 암으로 인해 쇠약해진 미래의 수연과 사고의 죄책감으로 패닉에 빠진 과거의 수연. 이 둘은 죽어가는 연하를 살릴 수 있을까요? 살릴 수 있잖아요. 아니 막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의 명장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신난다 영화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영화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에서는 타임슬립이라는 소재를 활용해서 과거의 사람과 만났다면 이번 작품에선 연애 감정마저 조작해버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영화 시라노 연애 조작단입니다. 아, 그 명하면은 뭐 사랑을 이루어준다고. 저희에게 의뢰를 하십니다. 선생님의 삶은 적어도 연애 문제에 있어서는 대본이 있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연애 참견이 필요한 사람들을 고객으로 모시는 데이트 코칭 회사 시라노 에이전시. 땡겨. 그러던 어느 날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 상용이 이들을 찾아와요. 여기가 사랑을 이루어주는 곳 맞습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그가 의뢰한 연애 조작 대상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스쿠터 마니아 희중. 그런데 어쩌죠? 상용의 그녀 희중은 시라노 에이전시 대표인 병훈의 엑스 여친이었습니다.
이건 맞지 맙시다. 연초에 장비 업그레이드해서 재정이 빠듯해요. 한탕 크게 당겨서 대출금을 갚자니 과거의 사랑이 울고 전 여친을 되찾자니 멤버들이 눈에 밟히는 상황. 날 좋아하는구나. 성공률 100%의 연애 조작 프로젝트.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영화 시라노 연애 조작단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왜 연애, 남의 연애 이렇게 참견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죠. 네, 거두절미하고 시라노 연애 조작단의 명장면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두고 왔지? 스쿠터 타고 왔어? 아니 왜 악연도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하필 음주운전하다가 딱 걸린 병훈과 희중은 재교육 프로그램에서 떡하니 마주칩니다. 이참에 병훈은 그녀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는데요. 아유, 마음부터 확인하고 들이대야지. 모양이 많이 빠지네요. 이러지 마. 이거 아닌 것 같아. 왜? 그렇게 구남친, 구여친이 옥신각신하던 그때 희중의 집 앞에 썸남 상용이 나타나는데요. 이대로 가다간 일도 사랑도 자기 손으로 다 망치게 생긴 병훈. 대표님 어제 뭐 하셨어요? 뭐 하긴? 알리바이 대보세요. 과연 그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요? 영화 시라노 연애조작단의 명장면입니다. 네, 오늘의 신난다 명장면의 주제였죠. 당신의 첫사랑, 그 찬란했던 순간에서 소개한 영화들 BTV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신난다에서는요,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영화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요즘에 스페인 영화 드라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 영화도 역시 스페인에서 만든 영화고요. 내용은 더 독특하고 신박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인간성이 끝모를 밑바닥을 보여주는 영화 더 플랫폼의 스토리 출발해 보겠습니다. Hay tres clases de personas. Los de arriba, los de abajo, los que caen. 한 남자가 눈을 뜹니다. 어리둥절한 것도 잠시. Nivel 48. 누군가 통성명도 없이 다짜고짜 말을 거는데 De modo que la pregunta es, ¿qué vamos a comer? ¿Qué vamos a comer? Obvio, lo que le sobra a los de arriba. 듣자 하니 이곳은 30일마다 랜덤으로 레벨이 바뀌는 수직 과목 홀이라고 하네요. 이 아래로 레벨이 얼마나 더 있냐고요? 글쎄요. Yo que usted me apartaría.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뻥 뚫린 구멍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판. 그 위엔 진수성찬인 줄 알았는데 먹다 남은 음식들이 제법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 감옥의 관리자들이 레벨 0부터 음식을 내려보내면 층층이 갇혀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배급받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이 와중에 누구한테 빼앗길세라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버리는 고랭의 룸메이트 트림 아가씨. ¿Cuántos niveles hay? No lo sé. Pero sé que hay más de 132, porque yo estuve ahí. ¿Y cuánta comida llega a ese nivel? Nada. 결국 신참 고랭은 마지못해 과일 하나를 챙기지만 ¿Hace calor? La temperatura irá elevándose ilimitadamente, a menos que...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관리자놈들이 지독하네요. 고랭은 기왕 이상한 감옥에 갇힌 거 한 달간 함께 지낼 룸메와 친해져 보려고 하는데요. ¿Tampoco va a comer? Todavía no me ha contado por qué está aquí. 아무래도 이분이 더 위험한 사람 같죠? Mató a una persona y le trajeron aquí. Me dieron a elegir entre un hospital psiquiátrico y el hoyo. 어디 그뿐인가요? 예고도 없이 위에서 사람이 떨어지질 않나. 하다하다 이제 음식과 함께 여자가 내려옵니다. ¿La conoce?
Baja todos los meses. ¿Y por qué baja? Busca a su hijo. ¿Hay menores de edad en el hoyo? 미하루라고 불리는 이 여인의 기구한 사연을 듣다가 오늘의 배식 타임이 끝나버리고 고랭은 음식판을 타고 하강하는 미하루를 걱정하지만 ¡Salte! Si apenas son 6 o 7 metros. 그녀는 고랭보다는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편이었다는 것. 미하루 사건을 계기로 피도 눈물도 없는 수직 감옥의 실체를 알아버린 고랭. 빠져나갈 수 없다면 이 상황을 즐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오죠. Y mañana despertaremos en otro nivel. ¿Dios te cree en Dios? Este mes, sí. 다음 날 다시 눈을 뜬 고랭. 웬일인지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데요. 아, 이런. 레벨이 바뀌자 트림 아가씨가 선수를 친 겁니다. El hambre desata la locura. Y en esos casos es mejor comer que ser comido. 현재 레벨 171. 내려오는 음식은 거의 없음. 잘 지내던 룸메이트의 섬뜩한 변심까지. 이 극한 상황 속에서 고랭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Tiene usted pinta de ser de los que saltan cuando está arriba. Y de los que no tienen agallas cuando están abajo. 영화 더 플랫폼입니다. 네, 오늘 신난다에서 소개해드린 영화들은 모바일 BTV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한데요. 특히 BTV 셋탑 하나로 스마트폰 최대 4대까지 연결을 해서 온 가족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더 신나고 더 자유로운 BTV만의 서비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무비 큐레이터 주우재였습니다.